안녕하십니까, 리필입니다. 4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4%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증시가 크게 상승, 하락하지 않고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250억, 기관 투자자가 860억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466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2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수급에 대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00 중반선에서 코스피는 지수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등 이후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올라가다가 조금 꺾어지면서 음봉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닥 라인 다지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가는 듯합니다. 여전히 이제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크게 떨어진 이후에 아직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상승 방향으로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86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금융 투자가 대부분의 매수를 진행을 하였고요. 특별하게 수급에 대한 이 눈에 띄는 수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25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전날과 전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많이 매도하지 않고 적절하게 250억 정도 이탈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845포인트고요.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낮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낮은 위치에 있고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면서 일단 자리를 잡는 듯한데요. 마찬가지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은 일단 급락을 멈춘 채로 자리를 잡으면서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은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물가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78원으로 1.5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고점을 찍고 조금씩 이제 눌러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꺾이는 듯한 모습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제 계속 이 아래로 떨어지는 하방으로 힘을 주는 분위기로 갈지 혹은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찍고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일단 다행스럽게 1,400원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 강하게 올라갔고 니케이는 보합 수준, 상해 종합도 조금 떨어지면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완벽하게 어떻게 흐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물 지표도 미국 증시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 유럽 증시는 반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고 반등하지 못하는 이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진행 중이고요. 1%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지금 미국과 유럽 증시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이고 괜찮기 때문에 좀 이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계속 국제유가 떨어진 상태고 천연가스도 2달러 올라갔지만 평소 대비해서 아주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미국의 채권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4.63% 정도로 진행 중이고요. 고점 부근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 증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내일 또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90원 하락했고요. 1.2% 떨어졌습니다. 15,54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장 초반에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장 중반까지 밀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뭐 특별하게 뭐 큰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뭐 몇백 주씩 거래될 만큼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이 거래가 없는 분위기였고요. 15,600원 정도로 네,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실상 거래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일별 거래도 223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여전히 적은 거래량을 유지를 하면서 오늘 올랐다, 내일 내렸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격대보다도 이 움직임에 대한 그죠 수급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가 붙어줘야지 좀 위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벤트로 좀 떨어지기도 했고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떨어졌고 다시 뭐 어제 올라오면서 반등을 하면서 뭐 고를 메워주는 그런 모양새까지 나왔지만 오늘 또 이제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뭐 결국에는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든 간에 지금 장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개선이 되어서 네, 그런 이제 확실한 이 상승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 거래량이 터지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던 내려가던 계속 비슷한 가격대 같고 거래량은 없고 좀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천천히 계속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포인트 같고요. 지금은 네, 190원 정도 하락한 것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급은 뭐 어제 외국인 투자자 88만 주 정도 집계되어서 매수했다가 오늘 뭐 특별하게 매도 없었고요. 21만 주 정도 매도했지만 크게 많은 양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마지막까지 이 물량이 어떻게 전환이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기간 투자자를 보았을 때는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18,000주 매수했고요. 금융투자 19,000주 정도 조금 매도했고 연기금 투자자도 27,000주 정도 조금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기간 투자자가 오늘 움직임이 없었고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557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조금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뭐 500만 주 중반 수준에서 크게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요. 뭐 일별 공매도 거래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최근에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를 좀 반복을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대차 잔고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하면서 55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대차 잔고는 2,425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지 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추정 물량은 21만 주 매도, 네, 26만 주 매도 수정으로 이제 좀 조금 더 늘어났지만 사실 뭐 17.99%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물은 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이 분석이고요. 정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6% 수준에서 지금까지 18%까지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많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 자체는 네,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지만 네,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은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매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뒤늦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좀 보았고, 네, 빠르게 이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루마니아와 이제 원전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연내 2.5조 원 정도 원전 설비를 개선 설비 사업을 수주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1조 원 가까이의 그런 이 수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삼중 수소에 대한 설비를 수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조 이상 수주를 뭐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규모를 보았을 때는 네,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연내에 이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삼중 수소 설비, 그 다음에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합작해서 들어가는 그 원전에 대한 부품에 대한 개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루마니아 원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루마니아에 대한 그런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해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 이요안 부르두자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이 원전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뭐 MOU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는 그런 내용 중에는 뭐 추가적인 그런 진행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SMR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이 공장을 시찰을 하면서 SMR에 대한 그런 주단조 부품들을 좀 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동유럽 쪽에서 확실히 이 SMR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 기술력을 K 원전이 좀 이 입증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잘 해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와 폴란드 원전 수주 거기 이은 네, 다른 원전에 대한 수주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내일부터 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에 대한 일정이 있는데요. 그 일정을 좀 보시면 24일부터 29일까지 산업부 장관이 체코와 사우디를 돌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승부수 그리고 이제 사우디까지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 이 사우디 방문이 원자력 테마 때문인지 혹은 그 네옴시티에 대한 건설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도 결국에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그런 저울질 속에 이 사우디 원전을 건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 수출 규제를 해결을 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원전 수출 동의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산업부 장관이 가장 우리가 이 수출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체코와 사우디를 돌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요거는 어디까지나 좀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한 정보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기다려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고, 뭐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모습이긴 했지만, 일단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일정들은 진행 중이다. 문제없이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꾸준히 매수하는 추세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여기서 천천히 좀 접근을 하면서 네, 지금 페이스 그대로 6월 정도까지 좀 이제 그 소식에 대해서 기다려 본다면 분명히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이제 다른 종목들 좀 힘을 받을 때 좀 소외되었던 테마였기 때문에 한번 그 계기를 통해서 좀 크게 이 테마가 올라가는 그 관련 테마들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